이건 요즘 안 써요.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새로 만들면 되지요. 번호표 다시 뽑으셔야죠. 절차 다시 해야 하니까요. 번호표요? 네, 저쪽에 있잖아요, 저기요. 저,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아니, 아직 제 일은, 어르신, 여기 앉으시면 다른 고객 불편하시니까 저리 가세요, 당장.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말순 씨는 두 손으로 낡은 통장을 꼭 쥐고 천천히 길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그녀는 올해 76, 평생 약국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죠. 이제는 손녀 수연이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참 이상한 게 사람들 눈빛 하나가 이렇게 날석에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은행 창구에서 들었던 말, 그 몇 마디가 마음 한가운데 남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다음 분이요. 그 말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 안은 따뜻했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이 든 일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지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듯 모를 듯 느껴왔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땡땡은행 건물 리모델링 회의 내일 오후 2시.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몰라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겨울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손녀 수연이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은행 다녀오셨어요? 응, 통장 좀 확인하러 갔다 왔지. 또 통장이에요? 요즘은 다 앱으로 하는데.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직접 가면 마음이 놓이잖니? 그런데 은행원이 불친절하더구나. 요즘은 다들 바빠서 그럴 거예요. 은행 직원들도 하루 종일 손님 응대하니까요. 김말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곱지 않으면 안 되지. 은행은 돈만 다루는 곳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도 다루는 곳이지. 그녀는 식탁 위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죠.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땡땡 상호금융 설립 계약서 1984년. 그 위에는 또렷하게 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말순. 그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세월처럼 거칠었지만 그 속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월이 알아서 순서를 정해줄 테니까요.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낡은 통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김말순 씨는 불을 끄고 그 둘을 천천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시계를 한번 바라봤죠. 내일 오후 2시,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평정과 단단한 결심이 함께 빛났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채로 조용한 반전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말순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녀 수연이에게는 은행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죠.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한 권이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느긋했습니다. 은행 지점 안쪽 회의실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건물 리모델링 관련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지점장과 본사 담당자, 시공업체 관계자, 그리고 은행 건물의 소유주가 참석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건물주 오신다면서요? 네, 오래된 분이라던데요. 아마 연세가 꽤 많으시대요. 그럼 지점장님 또 점잖은 말투로 바뀌시겠네요.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윤지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 창구의 직원이었죠. 그녀는 회의 준비를 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 평범한 회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건물주님 오셨습니다. 그 순간 윤지수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낯익은 얼굴, 검은 패딩, 은빛 단발머리, 낡은 손가방. 어제 번호표를 뽑으세요라 말했던 그 노인이 오늘은 지점장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회장님.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랜만에 와보니 많이 변했네요. 말순 씨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윤지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식어갔고 서류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점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죠. 아, 이 직원은 어제 새로 배치된 윤지수 씨입니다. 그렇군요. 말순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네요. 그 말에 윤지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점장은 리모델링 계획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물은 30년이 넘었고 이번에 전체 외벽 교체와 전기 배선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고객들이 더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바꾸면 좋겠어요. 예, 김 회장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윤지수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창구 너머에서 무심히 건넨 통장, 차갑게 뱉은 말들, 그리고 지금의 김 회장님. 한 사람의 겉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죠. 회의가 끝나자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오랜만에 이 근처도 좀 둘러보려 합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윤지수가 서둘러 다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말순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죠.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녀의 말투에는 꾸짖음보다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윤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김말순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죠. 그녀는 창문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밝은 은행이 되길 바라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속에 오래된 서류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그녀와 함께 은행을 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된 서명 하나, 김말순.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은행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윤지수는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노인 아니, 김 회장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장을 입은 동료들이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분 진짜 대단하시더라. 건물주라던데 진짜인가 봐. 지점장님도 깍듯하던데. 윤지수는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들었던 한마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누구나 실수는 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그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단순히 사과받은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비춰진 거울을 본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지점장은 김말순 회장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회의 덕분에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이 잘 되는 게 저도 좋지요. 오래 본 건물이니까요. 역시 오랜 인연이십니다. 그렇죠. 그때가 벌써 40년 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김말순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이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죠. 창밖에는 익숙한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살아 있었고 두 사람은 지역의 작은 금융조합 창립을 돕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안전하게 돈을 맡길 곳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도 조금씩 모아보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합은 세월이 지나 은행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이름도 사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류 속에서 조용히 지워졌지만 그때의 사인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서랍에서 그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거칠었죠. 서류 한 장을 천천히 펼치자 희미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땡땡 상호금융 설립 계약서 1984년, 그리고 그 아래 사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그리고 함께 있던 네 사람의 이름. 그 중 한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성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김말순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은행의 초대 지점장이었고 지금은 본사 이사회 고문으로 남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래된 친구이자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도 씨, 아직도 이 일을 기억할까요?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 씨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죠. 김말순 귀하 땡땡은행 이사회 초청장. 봉투를 열자 깨끗한 인쇄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은행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녀의 눈빛엔 평온함과 묘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또 하나의 반전이 조용히 그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은행 본점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땡땡은행 창립 40주년 기념식. 유리 건물에 반사된 햇살이 눈부셨고 도심 한복판의 공기가 잔잔히 들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베이지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행사장은 3층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는 바로 이성도 고문이었습니다. 서류 속 오래된 이름의 주인공.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성도 씨, 세상에, 이렇게 다시 뵙네요. 그때 이후로 소식이 없어 궁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냈죠. 당신은 여전히 은행에 계시네요. 하하, 뭐 이름만 남았죠. 이젠 고문이라는 명함 하나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은행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지점장들과 임원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이 은행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들이 불렸습니다. 1명, 2명, 3명. 그 중 한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김말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윤지수는 놀란 눈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객이었던 그 할머니가 지금은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조명이 닫혀 종이 위에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1984년 은행이 처음 세워질 때 설립 계약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때 저는 약국을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은행에 설립 자금을 냈지요.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성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름은 서류에서 빠졌습니다. 당시엔 여자 이름이 함께 들어가면 신뢰가 떨어진다며 제 동의를 받고 지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은행이 여기까지 온 게 자랑스럽거든요.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단순한 존경만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보다 온기가, 그리고 세월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성도 고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소. 당신 이름을 지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반대했지만 그땐 내가 약했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저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무대 위 화면에는 창립 멤버 김말순이라는 자막이 잠시 떠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말순 씨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립 계약서 옆에는 새로 받은 감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이제 정말 다 잊어도 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끝엔 어딘가 불안한 기류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사이 그날의 장면이 은행 내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영상이 한 임원의 손에 전달될 예정이었죠. 창립 기념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말순 씨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꽃다발의 향기가 남아 있었죠. 식탁 위엔 감사패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자신의 모습.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엔 안도보다 묘한 여운이 섞여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성도 고문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 괜찮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식사라도 같이 해요. 점심 식사는 근처 한정식집에서 이뤄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는 어딘가 팽팽했습니다. 그날 행사 때 당신 이름이 다시 등장해서 반가웠습니다. 나도 그랬죠. 근데 당신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더군요. 이성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계약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계약서라니요? 그날 당신이 들고 온 설립 계약서 말입니다. 그 서류의 원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있죠. 왜요? 그 서류엔 한 장이 빠져 있습니다. 김말순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빠졌다니요? 원래 마지막 장에 당신과 내 이름 아래 또 한 명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게 본사 이사회의 초기 기탁자였고 지금은 우리 은행의 현 회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회장이요? 그 사람은 당신 이름을 지우는 걸 승인한 사람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물이 식어가고 젓가락 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이성도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당시 우리는 단지 서류상 조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뒤
당신의 이름만 빠진 채 은행 자본금의 일부가 회장 명의로 바뀌었죠. 김말순 씨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 서류 아직 남아 있나요? 복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본사 자료실에 보관돼 있죠. 하지만 접근하려면 회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온화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 씨, 당신은 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늦었어요. 그땐 회장에게 빚이 있었고 당신 이름이 빠지는 걸 막을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해야겠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를 봐야겠어요. 위험할 겁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식당 창가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흔들림 대신 확신이 남아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온 단단한 자존심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 씨는 가방 안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서명, 도장, 숫자, 그리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한 줄.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듯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칸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자리에 내 이름이 있었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엔 슬픔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조용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사 건물은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탑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숫자와 권력이 숨쉬고 있었죠. 김말순 씨는 회색 코트를 여미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자료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성도 고문의 도움으로 그녀는 자료실 출입증을 미리 받아두었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한기가 감도는 복도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자료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회계 장부, 그리고 진열된 액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땡땡 상호금융 설립서류 원본 보관용. 그녀는 장갑을 벗고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 냄새가 세월처럼 묵직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그 위를 누군가가 얇게 덧칠해 가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살살 문질러 없앤 듯한 자국.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속으로 중얼거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발소리가 다가왔죠. 그녀가 고개를 들자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엔 왜 오셨습니까, 김 회장님? 그의 음성은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바로 현 회장, 박진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지웠군요.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당시엔 절차상 불가피했죠. 절차라뇨?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조합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해야만 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지분을 당신 명의로 옮긴 것도 절차였습니까?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시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죠. 조합원이라니요? 남편이 사망한 뒤엔 그 서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이름을 지웠고 그 대가로 당신의 인생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절차라 부르나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이니 더 이상 과거의 투자자가 아니라 그가 무시했던 한 인간의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말순 씨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워진 서명 자국의 사진, 그리고 덧칠된 이름 아래 희미하게 남은 김자의 흔적. 이 사진, 자료실의 감식 기록, 그리고 내 계약서 원본 이제는 세상이 판단하겠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이름을 되돌려 놓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가 문을 나서자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리벽에 그녀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작고 고요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그림자. 그녀의 손에는 다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낡은 통장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죠. 한 사람의 존엄,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이름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손녀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잊히는 건 괜찮아. 하지만 지워지는 건 슬픈 일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녀의 눈빛은 창밖의 석양처럼 붉고 뜨거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던 진실이 이제 마침내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며칠 뒤 은행 본사 회의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과 고문, 그리고 일부 언론 관계자까지 초청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지워진 계약서 원본과 덧칠된 서명 자국이 찍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죠.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이성도 고문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제시하신 자료는 은행의 설립 초기 서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의 말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김말순 씨는 조용히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자 이름의 무게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땐 그저 은행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내 이름이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지워진 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존재였더군요.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시절 저희는 당신의 기여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큰 힘이지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도 고문이 회의록을 들며 선언했습니다. 본 이사회는 김말순 회장님의 기여를 공식 인정하며 창립자 명예직으로 그 이름을 복원하기로 결의합니다.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말순 씨는 의자에 조용히 앉은 채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밖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점심을 들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통장을 내밀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그저 지나간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그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 흐릿한 이름 위에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김말순.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그 이름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돌려받았네요. 그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은행 앞의 벤치에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빛이
마치 오래 묵은 그림자를 씻어내듯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얀 눈송이가 한 줄기 바람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손 위에 내려앉았다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이겨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죠. 은행 건물 앞에 가로수엔 새싹이 돋았고 한때 차가웠던 유리벽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말순 씨는 여전히 매주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건강하시죠?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덕분에요. 다들 수고 많아요. 은행 로비 한쪽에는 창립자 명예석이라는 작은 명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곳엔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잠시 서서 손끝으로 글씨를 살짝 쓸었습니다. 이젠 여기에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질 수도 덧칠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날 오후 손녀 수연이 학교를 마치고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은행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들렀다 왔지. 내 이름이 잘 있나 확인하려고. 수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유명인 다 됐네요. 유명해질 필요는 없지. 다만 내 이름이 나를 잊지 않으면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코끝에 따뜻한 흙냄새가 스쳤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수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은 말이지 살아온 길이야. 그걸 지운다는 건 그 사람이 걸어온 세월을 지우는 거란다. 그래도 할머니 이름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행복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 끝나니까.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한때 무겁게 쥐고 다니던 통장은 이제 손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간직해라 종이 한 장이지만 마음은 담겨 있단다. 할머니, 나 이거 꼭 소중히 간직할게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유리창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노인의 잔잔한 미소와 그 옆에서 반짝이는 젊은 얼굴.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이름은 바래도 사람의 마음은 남는 거야. 멀리서 종달새가 울었고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은 폐점 준비로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켠의 명판 위, 김말순이라는 이름은 조명에 반사되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세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